안녕하십니까. 물권법 튜터링을 맡게 된 박종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영상 강의로 진행될 텐데, 물권법 전반부 중에 물권법 서론과 물권 변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는 물권법 공부를 끝내신 분들을 위한 정리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의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법조문을 위주로 조문 한번 읽고 조문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나 환기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우셨던 총칙, 그리고 제2편이 물권편, 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 물권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채권편이 있고 친족, 상속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차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장 총칙, 물권편의 총칙이죠. 물권편의 총칙 185조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물권법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권법에서는 주로 5가지 정도의 청구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철거, 퇴거 청구입니다. 이제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왜 너가 가지고 있느냐, 돌려달라, 이런 청구겠죠. 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권법을 공부하면은 거의 매일 보는 조문일 거예요. 이 214조가 중요한데, 먼저 213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문장을 나누면은 앞에 거를 본문이라고 하고 뒤에 거를 단서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13조 본문, 213조 단서 맨날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요건 사실이 뭐냐? 첫 번째, 원고 소유, 그리고 두 번째, 피고 점유입니다. 내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13조 단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란 무엇이냐, 이것도 뭐 판례대로 한 줄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건 뭐 다들 이미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점유할 권리로 지상권이나 유치권, 그리고 미등기 매수인이다, 점유취득 시효 완성됐다, 임차인이다, 동시행 함여권 있다, 신의 측에 의해서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물권자 확정에 따른 부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텐데, 나중에 나올 텐데 201조부터 203조에 나와 있는 뭐 비용상한 청구권이라든지 제 748조, 748조 많이 들어보셨죠? 와 관련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뭐 돌려받을 게 있으면 돌려받고, 뭐 비용을 줘야 될 게 있으면 줘야 되고, 그런 부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례 문제를 풀면서 차차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권법의 두 번째 청구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있습니다. 이게 내 건물인데 다른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한 조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거를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증명해야 되느냐. 요건사실이라 하죠. 첫 번째, 원고 소유. 두 번째,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세 번째, 등기의 원인 무효. 다시 말해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왜 네 걸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느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다. 이거를 증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항변으로서 등기의 원인이 유효하다. 내가 제대로 취득을 했다. 아니면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등기 원인이 무효다. 그리고 원고가 소유권을 후발적으로 상실했다.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음에 살펴보시기로 하고, 제대로 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네 번째는 동산인도 청구. 부동산 말고 동산을 돌려달라 하는 거죠. 컴퓨터나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해달라. 말소 청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권법에서는 주로 5가지 청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건 사실에 따라서 청구권을 주장하고 항변을 하고, 다시 원고가 재항변을 하고, 피고가 다시 그에 대해서 재항변을 하는 그런 구조를 조금 잘 사례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권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조문이죠. 제 185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안 된다, 판례는 안 된다고 본다,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 외에는 앞의 물건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건은 다시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규정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집합물에도 물권, 예를 들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집합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의 유효 여부, 이렇게 써놨는데,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양만장의 뱀장어, 농장의 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새끼를 낳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 변동하죠. 수량이 증감 변동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양도 담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요건은 다종장수죠.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특정되어 있으면은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서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그런 집합물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해놨는데, 이 돼지를 예를 들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끼 돼지에 대해서도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느냐. 그래서 그 다음 쟁점이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효력이 담보권 설정 후의 산출물에도 미치는지 여부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특약이 없으면은 부정한다. 그래서 이 새끼 돼지를 낳더라도 이거는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그 사용 수익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고, 그 양도담보권자한테 산출물의 소유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법적 성질에 대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채권적 성질도 가진다. 그리고 물권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이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적용 부정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 대표적으로 뭐 매매 계약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제 등기가 뭐냐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게 되죠. 이 등기가 뭐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주 등기와 부기 등기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가등기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개념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정 등기와 말소 등기,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말소 등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말소 등기 청구의 피고 적격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등기 의무의 존부를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 파악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해서 등기상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등법 제57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7조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1항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그 말소가 됨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제3자가 있습니다. 그런 제3자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야 이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제3자가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 라고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108조 2항이죠. 108조 2항 아니면은 548조 1항 단서, 여러분들 채권 강론을 배웠을 테니까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등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법 관련한 조항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각 호 1호부터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의 경우나 그 밖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는데, 그냥 청구권 순위 보전, 본등기의 순위 보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을 주로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가 허용이 되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은 그냥 청구하면 된다 라는 게 그냥 판례 입장 같아요. 그리고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판단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기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각자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진정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고, 판례는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법률상 추정이 된다,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민사소송법이랑 좀 얽혀 있어서 일단은 법률상 추정이라는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민사소송법에서 등장하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추정이란 뭐냐면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추정이 되는 거고, 등기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리고 그 기재 사항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법률상의 추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권리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게 다 제대로 다 되어 있다고 본다고 해서 증명 책임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송에서 조금 더 유리한 지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이런 추정적 효력이 인정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그런 추정적 효력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절차적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는 중복 등기의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복 등기의 개념 중요합니다. 관련한 조문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15조가 있습니다.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1항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게 1부동산 1등기 기록 용지주의를 규정한 것인데, 1부동산에 1개의 등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개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으로 경류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 앞에 등기랑 뒤에 등기랑 동일인이면은 절차법설에 따라서 무조건 앞에 거를 유효하다고 보고 뒤에 거를 무효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2명이 동일인이 아닙니다. 앞에 거는 A가 하고 뒤에 거는 B가 했다. 이러면은 판례는 절차법설에 가까운 절충설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뒤에 된 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그런 입장으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더라도 현재의 권리 상태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한다 라는 것이 바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등기 경제의 관점보다 중대한 공익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련한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신청 의무 2항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A가 B한테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B가 C에게 또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면은 B는 이제 A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효력에 대해서 판례가 입장이 판시하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버려 있으면은 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이다 라는 논거로 그렇게 판시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매매가 유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간 생략 등기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세 가지 요건, 등기 유용의 합의, 무효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 존재, 등기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편에서 조문 2개를 봤습니다. 제 185조, 186조 이렇게 봤는데 관련한 쟁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등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논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187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 186조가 법률 행위에 따라서 부동산을 득실 변경하게 된 때는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187조는 이러이러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걸 처분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조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 인도. 1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은 이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동산을 인도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2항은 간이 인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인도와 관련해서는 선의 취득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의 취득은 일단 요건을 먼저 보시면 두 문자를 따면은 동무유승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목적물이 동산이고, 처분자가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이고, 유효한 거래 행위에 의해 점유를 승계 취득하고, 선의 취득자의 점유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선의 취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규정으로 뒤에 규정이 있는데, 제 249조 선의 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점유 개정이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 점유 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는 선의 취득이 부정이 됩니다. 점유 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이 부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점유 개정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제 189조 규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89조 점유 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동산인데 이 넘겨주기가 조금 힘든 그런 물건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 점유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이 소유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90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0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의한 양도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는 선의 취득을 긍정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취득과 관련한 논리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항상 등장하는 게 이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입니다. 이거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규정한 제249조에 바로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 249조죠.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선의취득이 나왔을 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까 190조까지 읽어봤고, 제 191조는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이라는 규정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물건의 소멸 그리고 혼동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각자 천천히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주차 강의 영상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물권법 서론 그리고 물권 변동에 대해서 조문을 중심으로 읽어봤습니다. 앞에 거부터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185조부터 191조까지 몇 개죠? 6개인가요? 7개?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렇게 7개 규정과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다가 아니고 각자 이제 기본서를 학습하시면서 관련한 쟁점들을 다시 아마 정리를 다시 다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부동산 등기 관련한 부동산 등기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들도 살펴봤고, 뒤에서 등장하는 조문들 뭐 213조나 214조 그리고 249조 이런 조문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OT와 이 물권법 전반부에 대한 강의로 진행이 되었고,
이게 해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뭐 정리가 많이 되어 있지 뭐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시 뭐 백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까지 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약간 중언부언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냥 뭐 법조문을 한 번씩 봤다. 그리고 어, 법조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다시 봤다라는 것에 조금 의의를 두고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는 이제 기본 물건,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강의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고 3주차와 4주차는 사례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풀이는 제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주차 강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